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셔서 사용하시는 시간만큼 좀 아깝지 않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수학 강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수학 강사 수업을 쭉 하다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1세대라고 얘기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제가 1기 강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재수학원은 좀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수업하고 싶어서 와가지고 강사로 출발해서 현재 원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점에 이쪽 지점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제 소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순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을 텐데 1부는 제가 대입에 대해서 2026년 대입 전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고3 되는 학생들이죠. 우리가 2026학년도라는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학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대입 전형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내년이 2025년인데 2026학년도라 얘기하는 것은 2025년 고3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것이 현재 고2, 고1 학생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숫자나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숫자나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저희는 대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이투스 계열이 가장 많은 입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뭐 대학에서 발표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어디 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자료들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23년 고3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작년 고3 아이들. 작년 고3 아이들이 학생 수 39만 4,9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실제로 응시한 학생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응시 중에 28만 7,987명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만 명 응시 안 했죠? 10만 명 정도는 응시를 해마다 안 합니다. 실제로 전체 고3 학생들 중에서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72%, 73% 정도만 응시를 합니다. 이 앞의 내용들은 이미 확정된 거고 이 뒤에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고3 학생 수에 비해서 응시한 애들의 비율을 제가 3년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봤더니 10만 명 정도의 시험을 안 본 이유는 우리 전형 중에서는요, 대입 전형 중에서는 수능을 보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 일부가. 그래서 그냥 접수만 하고 수능 응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합격을 했으니까. 이미 10월 달에 수능을 응시 안 해도 되는 전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학생들. 그리고 또 수능을 응시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는 뭐 과학고나든지 이런 조기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우리가 재수생, 삼수생 이렇게 뭐 더 지나면 장수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학생들 다 통틀어 N수생이라고 했는데 N수생들이 해마다 얼마 정도 하냐면은 N수생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전년도 고3 인원의 몇 퍼센트? 한 3%에서 35% 사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걸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고3이 되는 아이들, 현재 고2 애들은 고3 학생 수 46만 8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응시생은 33만 9천 명 정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N수 응시생은 1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고3 학생 수와 N수 응시생을 다 하면은 한 48만 5천 명 정도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제 정원과 4년제 정원을 합하면 이미 47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공부를 못해서 또는 공부를 못해 대학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이미 수능 응시한 학생들하고 대입 정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대학 졸업증은 필요하면.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하시거나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졸업증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래도 서울 안에 적어도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경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만큼의 정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은 전년도 고3이 단군일의 인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 학령 인구가. 그런데 지금 올해 고3은 좀 늘었어요. 보시면 작년도 고3이 39만 4천 명, 940명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고3은 늘었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가 좀 더 많이 듭니다. 부모님들께서 그해 무슨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아가지고 제일 맥시멈입니다. 앞으로 향후 맥시멈 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1 학생들이 그것보다 좀 줄고 그 다음에 삐리리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까지 아마 동생들이 있어서 29학년 30학년도 시험을 보는 동생이 있다면 이때 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원수. 자, 그러면 인원수로 봐서는 뭐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가려고 맘만 먹고 내가 돈만 내면 졸업장은 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여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은 전형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수시 전형에 몇 가지 전형이 있는지 아세요? 교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크게 나서 종합이라는 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특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형이 크게 나는 전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아요? 종합, 수시. 수시가 기본적으로 많이 뽑죠. 정시와 수시를 둘로만 나누면. 자, 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목표 라인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목표 라인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국에 대학이 몇 개 있냐면 4년제 대학이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죠. 4년제 대학이 197개 대학인데 현재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부모님들은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1에서 고2로 올라오시는 부모님들은 대학은 20개를 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3 올라오시는 부모님들 대학은 약간 현실적인 대학 3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원서 쓰고 그때 왔을 때 대학은 세상에 대학이 왜 이렇게 많았어? 처음 들어오는 데도 말이 있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전국에 197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국 197개 대학이에요. 자,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여기까지가 수시예요. 정시로 18.51%밖에 안 뽑아요. 그럼 수시로 80%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뽑죠. 이게 내년도 거예요. 내년도 현재 자제분들 고3 아이들. 고2 현재 고2 애들도 아니 현재 고2 애들. 2026학년도 정원을 지금 다 센 거니까요. 현재 고1 아이들도 이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고2와 고1은 입시가 같은 거 아시죠? 그리고 현재 중3부터 팍 달라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도 고1, 고2 부모님들 설명에 따로 하고 중3 부모님들 설명에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중심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이름 들어본 대학.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뭐 이런데 제가 학교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제 학교 서열 정하는 걸 제가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뒤에 표를 보시면 다 서열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학교 이름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그럼 어떻게 돼요? 6대 4. 빨간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정시가 40%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럼 수시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뭘까요? 봤더니 전국 대학의 수시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뭡니까? 교과입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의 수시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죠?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서류 전형. 그러니까 교과만이 아니라 비교과에 다 보는 전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까요? 비수도권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입니다. 수시에서.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일수록 수시에 서류로 많이 뽑고 종합으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즉 뭐죠? 벚꽃이 먼저 떨어지는 대학부터는 뭐로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교과로 많이 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에서 서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그나마 구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숫자로 구별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교과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수능에 집중해야 돼요? 학종에 집중해야 돼요? 고3 올라가는 부모님들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시? 예, 맞아요. 정시 집중해야죠. 고3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 이 버린 몸이잖아요. 이미 고2 끝났잖아요. 이제 뭘 할 거야? 이미 망쳤는데. 자, 이미 망쳤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일 많이 뽑는 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와 얘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얘와 얘를 같이 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얘와 얘를 같이 이놈과 논술과 교과를 같이 쓰는 경우는 더더구나 없고요. 얘와 얘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얘만 6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들 쭉 이따 할 거예요. 자,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한 50분이에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게 40페이지 있는 짜리인데. 말이 이제부터 빨라질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제일 많이 보는 우리는 이 빨간색만 볼 겁니다. 빨간색만 볼 텐데 저희 학원에 설명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빨간색 안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정시, 수능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학종이겠죠? 그 다음에 학종인데 근데 학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뭘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교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가 과연 어떤 애들이 어디로 갈까? 교과 전형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는 거 아시죠? 서울대는 지역규란과 일반전형 둘 다 수시에서 다 학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없고요. 학종이고요. 나머지부터 다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자, 이런데 교과 전형이 쭈루루 있어요. 고기별 추천 인원, 추천 전형이라고도 하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추천 전형이고요. 봤더니 어떤 데는 현재 고3 아이들까지만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을 재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왜? 재수생들이 경쟁하지 못해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삼수생, 여기는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니까 얘 다 쓸 수 있어. 누구라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과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 그런데 교과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수능 최저. 얘를 통과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시나요? 이게 2026학년도 얘기입니다. 자, 2027학년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과만 반영하죠.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인데 전형 요소에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논술 60이고 교과가 40을 반영해요. 그럼 교과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과 51에 서류 49를 반영해. 무슨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하거든요. 논술, 교과, 그 다음에 서류 이런 걸 전형 요소라고 해요. 전형 요소 중에 어떤 게 50%가 넘느냐에 따라 전형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다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서류가 30%짜리도 있고 서류가 30%짜리도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위에는 최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됩니다. 어느 레벨까지는 최저가 있겠구나. 어느 레벨 이하는 최저가 없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레벨까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 더 낮을까요?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 더 낮을까요? 여기는 최저가 있어요.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더 낮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시니까 자 보여드리고요. 옆에 보시면 고기별 추천 전형이라는데 고기별 추천 인원이라고 하고요. 또 지역 유형 전형이다. 교과 전형은 추천 전형, 직윤 전형, 여러 가지 지역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 다르게 붙이는데 이러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입시 결과 제가 이거 표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들어서 다 확인했죠. 이 표는요. 제가 표를 만들어서 그냥 한 페이지 보여드렸다는 게 의미예요.
부모님들 다 들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게 다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각각 눌러서 보기 힘드시면은 대교협회에 가면 대교 홈페이지 가면 어디 가라고 대학 자료집이 있어요. 대학 자료 발표하는데 거기 가서도 대학별로 누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오셨으니까 제가 그걸 한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저희에만 오픈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해석하는 게 문제죠. 표는 다 있고 누구나 아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어떻게 해석할까 봤더니 쭈루루 이렇게 됐습니다. 연세대 의예과 가려면 1.03이 래요. 교과로.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맨 아래는 사회복지. 올해 같은 경우 처음에 해마다 바뀝니다. 사회복지가 제일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학과가 제일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도고도문이 제일 낮았어요. 그 전에는 노노문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전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제일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자료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아 여기 가는구나. 교과로 여기 가려면 그래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예, 성균관대 2.63 심리학과 2.63이니까 심리학과 컷이 제일 낮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건 70% 컷이에요. 저 밑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70% 컷이 2.63인데 50% 컷 있잖아요. 성균 심리학 50% 컷이 어디냐면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0% 컷과 70% 컷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펑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50%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펑 난 거예요. 갑자기 펑크 나면서 딱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대 심리학은 대단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제가 이건 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들 중에 제가 이것만 색칠했잖아요. 이 의미を말씀드릴게요. 저 의미 왜 색칠했을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합격 점수가 크게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서성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한양대는 1.65, 1.76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끝이잖아요. 그리고 1.11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예, 한양대만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걸 제가 해석해 주는 게 오늘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의 효과가 이런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좋아도 최저를 맞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건 언제예요? 2024학년도 전년도 고3까지 얘기였어요. 올해부터 한양대 최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최저가 심지어 얘네들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내년도에 한양대 원서를 쓰시는 분은 아 이 정도로 합격할 수 있어 라면서 한양대 검사서 못 써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2점대 초반까지도 하면서 원서를 써볼 수도 있겠다. 내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무슨 뜻일까요? 봐요. 아까 건대, 동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최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대는 최저가 없는데 봤더니 옆에 이대, 경희대, 시립대보다 오히려 높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일반적인 머릿속에 있는 학교의 순서라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다? 최저가 없다. 최저가 없으면 내신 컷이 올라간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동국대 약학과 1.00이래요. 역사교육 1.00. 1.00이 무슨 뜻이에요? 3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 뭐? 전부 다 1.00. 전 교과에 1만 써 있는 친구다.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그런 애가 여기를 왜 갔어? 교과라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교과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과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 중에 교과라고 얘기하면은 전 교과만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대학을 생각하시잖아요. 그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동국대는 전체 교과 중에서 잘 본 10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5등급, 6등급에 좋은데 잘 본 내가 제일 잘 본 10과목. 과목의 학점, 이수학점 수도 따지지 않아요. 이수학점 수도 학년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만 1인 애들은 있겠죠. 그래서 동국대는 이런 숫자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힌트.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마치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아, 나 이미 내신 망쳤어. 나 이제 정시로야. 정시에 집중할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한테 내신 공부하라고 하지 마. 어떻게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저한테 상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습법 상담을. 오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뒤통수 하나 갈깁니다. 남의 집 자식이 갈기지 못하고 손으로 말로 갈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학은 학교별로 전 학년으로
교과를 만들지 않아요. 전 학년, 전 과목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 성적을 그냥 거기서 몇 과목만 추려서 학생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맞춰도 2학년부터 시작해도 아직도 10과목 이상 남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남은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2학년 마친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2학년 1학기 마친 다음에 진짜 난 이제 정시로야. 나한테 더 이상 내신 공부를 하지 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일관된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많이 그랬습니다. 자제분들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능 몇 년 남았어요? 1년 이상 남았잖아요. 내신은 몇 개월 남았어요? 중간고사 이미 끝난 학교는 2개월. 중간고사 안 본 학교는 일주일.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시로라고 내신 공부를 안 한대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내신도 공부하지 않는 애가, 시험, 2달 뒤에 시험도 공부하지 않는 애가 1년 뒤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요? 전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수학 생이 600명 있다 했잖아요. 제가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입학 상담을 합니다. 1000명 이상 입학 상담하면서 성적이 안 되는 애는 안 받기도 해요. 근데 1000명 이상의 재수 입학 상담을 하는데 재수하러 오는 아이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이 본인이 내신 안 좋다고 조기 포기한 애들. 그런 애들이에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라도 더 쓸 수 있고요. 그래야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수능도 잘 못해요. 수능이 뭐예요?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거잖아요. 종합적 사고력은 갑자기 하늘에 푹 떨어져요? 아니요. 확인하려면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이잖아요. 근데 기본 개념은 어디서 물어봐요? 내신에서 물어보죠. 학교에서. 기본 개념은 내신 학교에서 물어보는데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종합적 사고력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 1m 다이빙을 못하는 애가 10m 다이빙부터 하겠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1m 잠수가 안 되는 애가 10m 잠수부터 하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는 학원 원장이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내신은 포기하면 안 된다. 왜? 대략 학교에서 있잖아요. 교과 전형이 주로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이거 숫자들은 뭐 그냥 그래요. 대충 이 정도 하면 여기에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기 단순 누적 추천 인원이 쭉 있잖아요. 추천 인원인데 300명짜리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학교에서 추천서 몇 개 써줘요. 한 명한테, 한 아이한테 한 장 아니면 많은 2장 정도 써줘요. 한 아이한테 6장 몽땅 써주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엄마한테 항의할 거잖아요. 쟤만 예뻐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라는 걸 하나 내지는 2장 정도 써주신단 말이에요. 만약 한 명씩 써주잖아요. 한 장씩만 써주면 300명짜리 학교를 그냥 위에서 등수 쭉 누적시키잖아요. 그럼 숙명여대가 185장을 써줘요. 그러니까 난 성적이 안 좋아서 추천서를 못 봐.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내가 추천서를 거부할 수 있죠. 난 추천서 안 받을, 난 그 전형 안 쓸 거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교과 전형에서 자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제가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일부러 뽑은 거예요. 무슨 학교죠? 근처 가까운 데 있죠. 이 학교에 올해 교과 전형 합격 컷이에요. 70% 컷. 봤더니 2등급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런 애가 붙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교과를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수능 공부해서 이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과가 이런 친구가 지금 수능 공부해서 이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아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데 미안해요. 학생들 와 있는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내신 갖고도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저런 내신으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추합이 교과를 쓰는 애들은 대부분 교과를 써요. 6개를 다. 다른 거 쓸 게 별로 없으니까. 내신조는 다 교과를 쓰거든요. 교과는 진짜 숫자 갖고 위에서부터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6개 다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면 3, 4개를 합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 다 이탈하겠죠. 그러니까 추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추천수가 제한돼 있다. 모든 애들은 추천수 써줄 수는 없으니까. 아까 300명에서는 185명까지 추천수 써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300명을 다 써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저가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만 공부하고 수능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서.
수시와 정시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서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를 아예 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높은 내신이지만 자기는 정시로 도전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를 아예 안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교과 전형은 뭘로 본다? 교과 전형은 숫자로만 본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신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종합. 종합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예비 고1 부모님들이면은 제가 종합에 대해서 종합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요. 세특은 뭘 써야 되고요. 창체는 뭘 써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행정은 뭘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참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학교를 다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아하 이런 대학들이 보는구나. 보통 단계별 전형과 그다음에 일괄 전형인데 단계별 전형은 서울대, EBS 이런 데가 단계별 전형이구나. 근데 단계별 전형이라는 건 다 뭐가 붙는다? 면접이 붙는다. 이 면접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좀 이따 보겠지만은 어디죠? 단계별 전형이 또 연대하고 4배수, 5배수 이렇게 뽑는 전형들이에요. 연대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재심은 기반 면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재심을 주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재심은 기반 면접 잘하시고 싶으면은 논술 준비시키세요. 왜? 재심은 기반 면접이란 건 주어진 문제 답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러니까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건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너네 아버지 뭐하니?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온 얘기고 그냥 재심 기반 면접은 실제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해설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글로 쓰는 게 쉬워요? 말로 하는 게 쉬워요? 글로 쓰는 게 쉽죠. 말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떨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대통령 연설문을 즉흥 연설을 하세요? 아니면은 누군가 연설문 써주고 그걸 읽고 하세요? 써주고 읽고 하는 거잖아요. 즉 모든 말은 정답이 있는 말은 글로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분 앞에서 갑자기 즉자적으로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아니면 어떤 문제풀이 해석력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재심은 기반 면접을 준비하시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데는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하죠. 상위권 논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학들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건 면접은 나중에 고3 돼서 수시 원서 쓰고 1단계 통과하면 저희 학원에 오세요. 제가 면접 대비한 수업을 해요. 올해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한 학생들이 안 한 학생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시면 아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면접 대비가 아니라 일괄 선발이에요. 그냥 서류만 보고서. 이것도 학종이죠. 서류만 보고서. 자, 그럼 경쟁률이 이쪽이 높겠어요? 아까 면접 대비가 높겠어요? 단계별 전형의 경쟁률이 높을까요? 일괄 전형의 경쟁률이 높을까요? 일괄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요. 왜? 뭘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애들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게 합격률이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어떤 걸 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다 대기업 가면 있고요. 어디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가서 다 보세요. 보면은 공통적으로 교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많죠. 교과에 비해서.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왜? 교과는 뭐만 봐야 돼요? 내신만, 숫자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죠. 이 아이의 학교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내신 1등급과 이 근처 어느 고등학교 일반고의 내신 1등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숫자로만 봐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서류를 다 보잖아요. 세특이나 뭐 창체나 뭐 이런 걸 행동 종합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이 전형이 학종이 들어서 이제 벌써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대학들이 많이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얘를 안 봐도 뭘 안 봐도 굳이 얘를 안 봐도 최저를 안 봐도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아요. 자, 그럼 학종은 최저가 없으니까 어때요? 합격권이 밑으로 쭉 내려올까요? 밑으로 쭉 내려오네요. 4등급 때까지. 그럼 우리 애는 이제 교과로 보내야 돼요? 학종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애는 교과로 보내야 돼요? 학종으로 보내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교과로 보내야 되냐? 학종으로 보내야 되냐? 서울대는 다 학종이라고 했잖아요. 서울대 다 학종인데 70% 컷이 1.65예요. 지규는 몇 명 추천받아요? 2명. 1등, 2등만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모였으니까 당연히 내신이 저렇게 나오겠죠.
자, 이래요. 자, 보시면은 이래요. 안 찍어가셔도 돼요. 이거 찍어서 누구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화내요. 오늘 설명한 건 절대 집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엄마가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날 괴롭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딴 걸 나한테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불난만이에요. 집에 싸우지 마세요. 아이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 할 때 있잖아요. 다음번 설명회 할 때 애를 보내세요. 아니면 저희 학원에 윈터스쿨을 보내세요. 제가 밤마다 들어다니면서 이거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애들도 입시를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야지 느끼는 거죠. 엄마가 통해서 얘기하면 싸움빼 더 나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웠는데 제가 밖에 나오면 입시 전문가님하고 제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제가 50분 컨설턴트 할 때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분 컨설팅 해주면서. 저희 집 가서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니까 밖에서 전문가인데 아내들하고 그냥 아빠의 잔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찍어 보여준다고 애한테 설득 안 돼요.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엄마가 이만큼 알아 과시일 뿐이지. 그냥 애를 윈터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리고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동국대 6점 정도 합격하네. 우리 아이가 학점이 딱이야. 볼까요? 시립대가 친절하게 또 이런 걸 발표해줘요. 시립대는. 우리 학교를 지원한 애 같은 과에 일반고의 70 평균 등급. 내신 평균 등급. 자사고의 내신 평균 등급. 특목고의 내신 평균 등급. 이 자사고란 건 전국 자사고를 얘기해요. 대한민국 10개 있는. 봤더니 우리 애는 어디 다녀요? 일반고잖아요. 아까 거기 밑에 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전국 자사고.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학종도 뭐가 돼야 돼 일단? 학종도 일단 성적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학종을 우리 애가 쓸 수 있다? 힘들겠다. 애들이 저런 입시 자료고 이런 걸 안 봐요. 이런 건 저희니까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이런 걸 발표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립대는 참 착하게 이런 걸 발표해줘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영감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도 어떤 아이들이 썼겠구나. 대충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가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의 애일 것 같아요? 아닐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종은요, 세특과 그다음 창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종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학업, 능력,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을 제일 많이 봐요. 왜?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직업이 뭐예요? 학종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수업이잖아요. 학교 동아리 활동 제일 많이 해요? 학교에서 반장 활동 제일 많이 해요? 아니잖아요. 동아리 학교 제일 많은 게 수업이잖아요. 그럼 학교 생활에 충실했어 란 말은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란 말하고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를 뽑으려고 그러죠. 학종에서도. 자, 학교 생활에서 했잖아. 학교 생활 다시 대학은 어떤 애를 뽑으려고 그래요? 대학은 성격 좋은 애 뽑으려고 그래요? 자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대학을 빛낼 애를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대학이란 대학이에요. 대학이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학교잖아요. 거기도 뭐 하는데요? 학문하는 데예요. 그 학문하는 데서 사람 뽑는데 직장에서 사람 뽑는 거와 다를 거 아니에요. 학문하는 데 사람 뽑으려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때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고등학교 때도 잘했다니까 잘할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안 했다니까 대학교 오면 갑자기 잘해질까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세특했다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잖아요. 이맘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갖고 오래요? 자기 평가 써오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중3 부모님들 모르시지만 고2 부모님들 학교에서 이미 그런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아이가 집중해서 했는가.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여줬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뭐 교과 종합에 둘 다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내신 대비는 누가 제일 잘해줘요? 청소학원이요? 아니요. 내신 대비를 제일 잘해주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잘 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출제자 직강이에요. 우리 수능에 출제하신 분이 직접 수업을 해주신다면 수능 한 달 남고 가서 그 수업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수능 출제하신 분이 그 문제가 어느 수능 범위를 수업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수업 1,000만 원 내가서 듣지 않겠어요? 안 들으실 거예요?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학교 내신은 누가 출제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직강하시잖아요. 출제 직강.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모자르면 청소학원에 오세요. 대신 대비 해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거, 아까 인문계고 이번엔 시립대 자연계 모습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는데 이 합격 점수를 보고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시립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찾아서 보여드릴 뿐이에요. 다음에 논술 말씀드릴 건데요. 논술은 어떤 애들이 써요? 우리 애들이 쓰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무슨 뜻이죠? 교과도 학점도 못 쓰면 논술밖에 안 남잖아요. 수시 6장이잖아요. 수시 6장 내가 교과도 안 되고 학점도 안 되고 버릴 거예요? 아니죠. 그럼 논술 준비해야죠. 그냥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은행사거리에서 이 동네에서 논술 강사 제일 좋은 논술 강사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학원 논술 가면 있잖아요. 논술 전문학원이라는 어디를 가면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얘는 제가 대학을 정시 점수도 안 나오고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나오니까 논술로만 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논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논술을 시키는 학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환불 받으시고 당장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해서 그 학원 절대 추천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인문 논술은 좀 성적이 안 나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의 재수생이나 고3 아이들은 다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은 제가 원칙이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3등급 이내가 안 나오면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 이내가 논술을 하겠다? 말도 안 돼요. 수학 점수가. 일단 논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학 논술을 시키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논술을 언제 시키는 게 적당하냐? 2학년 때 논술을 시키는 부모님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논술은 3학년 때부터 시켜서 시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빠르면 인문 논술은 3월달 겨울방부터 시켜도 돼요. 수리 논술도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웬만한 게 돼 있다 그러면 1월 때부터 시키셔도 돼요. 왜? 그런 아이들이라면 상위권 대학을 갈 거고 상위권 대학을 가면 논술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재시문 면접을 올 거니까 재시문 면접 준비시킨다 생각하고 논술을 시키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시를 못 갈 것 같아. 그래 논술을 시키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술을 시킨다면 얼마나 시키면 되냐?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냐고 제가 저희 논술 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을 7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해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해서 12시간 공부한다 치고 12시간 하고 있나요? 저희 윈터를 보내세요. 12시간 공부 시켜드릴게요. 자, 12시간 하고 있다 치고 12시간 하고 있다 치고 그랬을 때 몇 번 하면 되냐? 몇 시간이나 논술에 쓰면 되냐 했더니 저희 논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논술 전문가들이. 총 그러면 21개의 텀이 나오죠. 7일에 3시간 3개씩. 21개의 텀 중에 하나만 쓰게 하세요. 논술에. 나머지 20개는 수능 공부. 이해되세요? 그게 입시를 성공하는 길이에요. 논술을 준비한다고 논술로 다 가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논술도 대부분 뭐가 있어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논술을 잘 쓰고 못 쓰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아까 서울시 15개 대학은 정시로 제일 많이 뽑잖아요. 정시. 봤더니요. 어때요? 정시에는 가나 다군이 있어요. 아시나요? 수시는요. 수시는 원서를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쓸 수 있어요. 정시는 원서를 연대와 고대 같이 못 써요. 왜?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가나 다군인데 각 군에서 원서는 하나씩밖에 못 써요. 서울대가 무슨 군에 있어요? 나군에 있어요. 그럼 서울대를 원서 쓰는 애는 연대 고대를 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연대 고대가 여기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는 어디로 가요? 가군으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연대 고대 가군에 있는데 그럼 서강대 입장 생각해 볼까요? 서강대는 연대 고대를 원서 쓰는 애들이 서강대를 원서 쓸까요? 아니면 서울대를 원서 쓰는 애들이 서강대를 원서 쓸까요? 연고대 쓰는 애들이 겹쳐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연고대랑 같은 군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 살아남으려고. 얘네들이 서울대가 가군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고대가 나군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아, 가군 피곤해. 나 나군 갈래. 옮기니까 그럼 우리는 가군 바로 바꿨어요. 그렇게 대학별로 전형들이 있다. 자, 가나 다군까지인데 다군은 상위권 대학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부터 다군에 상위권 대학이 들어가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왜? 다군에 자기들이 없으니까 다군 대학이 다군이 제일 좋았던 대학이 올해 작년에 성균관대 들어오고 재작년까지 중앙대였어요. 중앙대 컷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가 막 개기는 거야. 한양대한테. 야, 우리가 컷이 더 높아. 왜? 다군 대학은 뭐가 있으니까. 간학원, 서영고, 서성한 쓴 애들이 다 다군에 뭘 쓸 수밖에 없으니까. 중대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군 대학은 컷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내년에 다군에 대학이 많이 생긴다. 근데 정신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하면 된다? 공부하셔라. 수능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입시에 대한 얘기는 수능 공부한 다음에 점수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그때 정시 컨설팅도 저희가 유료로 해요. 수시도 참 합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대입에 관련돼서. 그리고 윈터를 다녔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많습니다. 자, 각각의 대학들의 쭈루루 있어요. 변경사항, 뭐 서울대는 올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연대, 이제 뭐가 반영되냐면요. 봤더니 서울대 2028학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뭐가 바뀌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지금 아이들의 동생 때부터 내신이 5등급제. 그 다음에 대학이 탐구가 어떻게 바뀌어요?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요? 수학이 지금의 미적분과 기하를 시험 보지 못해요. 수능이 없어요. 수원 수투만 봐요. 현재로 따지면 수원 수투 학통만. 그럼 변별력이 지금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수능만으로 좋은 애를 뽑는 게 좀 아리까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작년부터 뭘 했어요? 우리는 수능 플러스 서류 20% 내신도 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수능만 부정했어. 연대 빨라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도 내년부터 그럼 그렇게 할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교과를 반영했어. 그리고 또 어느 대학도 한양대도 우리도 정시에도 교과를 반영했어. 이해돼요? 자,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정시러인 친구들을 뭐 공부하라고? 내신 공부하라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앞으로는 대학들이 수능만을 뽑지 않고 저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이해되시나요? 만약 이것마저도 없어지면 그때는 더 안 좋아지겠죠. 본고사 들어오겠죠. 본고사 없이 해결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게 방향성일 거다. 지금 고2 부모님들 고2는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2년 예고제니까. 고1은 아직 아니죠. 뭐 될지 모르죠. 지금 이 대학들은 수시에 내신 보겠다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도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신 보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방향성일 거다. 내신 공부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자연계는 제가 시험 볼 때 정시에서 미기, 과가, 지정이었어요. 인문계는 지정이 없었어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과 애들이 문과를 뭐 하는 거야? 교차 지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작년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일부 대학이. 그리고 내년에는 아니 올해 입시부터 일부 대학이 내년엔 거의 전면적으로 자연계도 사탐 그다음에 확통 사탐한 학생들 다 받을게. 인문계도 미기가 과탐해도 상관없어. 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제한이 대부분 없어요. 과목 제한 대부분. 서울대와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고려대 이런 홍익대는 왜 이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지정하고 있는지.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걸 풀어버렸어요. 왜? 역시 2028학년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대학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미기과를 하지 않고
이과 대학을 오면 어떤 학생이 발생할까요? 아, 자연계열 공대로 오면 공대 교수님이 엄청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미기를 한 애들이 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기에다 뭘 줘요? 가산점. 문과도 마찬가지로. 문과는 가산점, 주로 자연계 가산점인데 연대는 어디에 따도 가산점이 있어요. 사탐에도 가산점이 있어요. 연대는 사탐에도. 연대는 인문계열은 사탐의 가산점. 이해되시나요? 경희대는 올해는 사탐의 가산점이 있는데 내년에 지금 우리 아이들 고2짜리들한테 연대는 경희대는 사탐의 가산점이 다시 없앴더라고요. 1년만 하고 사탐 가산점 없앴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가산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년도예요. 전년도 2024학년도 올해 수능 및 연세대 정시 기준이에요. 수능 점수를 이렇게 맞은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점수 국수형 똑같고 생원 지원하고 여기 생명 3원 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연대 경영학과를 쓰면은 원래는 경영학과는 국수형에 사탐을 하는 애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산점 없이 교차가 가능하니까 누가 붙어요? 국수형에 과탐한 애가 붙어요. 왜? 더 높으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연대 아까 몇 퍼센트 가산점이었죠? 3% 가산점을 냈잖아요. 그 3%의 가산점을 주잖아요. 사탐했다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합격자가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거기 딱 한 문제를 얘를 지금 한 문제를 더 맞췄다고 치는 거예요. 47, 50으로 오히려 점수가 얘보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도 그럼 얘는 지금 같은 하나를 더 맞힌 거예요. 얘보다. 탐구한 문제를. 그런데 그럼에도 얘가 더 높아요. 이게 뭐의 위력? 가산점의 위력. 이게 가산점의 위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데 가산점을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공부하기 편하니까 나는 올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수능분 지금 9월달에 수능 접수했죠? 9월달에 수능 접수한이라는 따끈따끈하게 제가 오늘 설명해 하려고 이 편을 만든 거예요.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해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해 봤더니 작년 물원, 하원, 생원, 지원에 비해서 올해의 퍼센트가 다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탐구는 최대 2과목이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 200%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200%인데 합해서 200%될 텐데 작년보다 물원, 하원, 생원, 지원이 다 줄어들었죠. 특히 많이 줄었는데 어디죠? 특히 많이 줄었는데 생원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죠? 어디서 늘어났어요? 사탐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디가 많이 늘었어요? 생륜.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문. 이해되시나요? 자, 이건 뭐예요? 탐구 공부가 난 싫어. 이런 애들이 사탐으로 되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뭘 간과하고 있을까? 가산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문과 지방이고 인문계열 지방이면 사탐해야 되죠. 근데 자연계열 지방일 때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그 가산점이 아까 한 문제 이상이었죠. 가산점이 몇 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어요? 아까 3% 가산점. 3% 가산점이 3% 가산점이 몇 퍼센트 차이점을 보였어요? 한 문제 한 4점 정도, 원점 4점 정도 차이를 보였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과탐으로 공부를 했을 때 사탐으로 공부하는 게 원점 4점 이상을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옮기는 게 맞겠죠. 근데 과탐과 사탐이 비슷한데 그냥 난 사탐할래. 이건 된다 안 된다? 그걸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과탐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4점 이상을 더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3%일 때 얘기해요. 4점이면. 아, 이런 대학은 어떻게 해? 숭실대. 미기 7%. 과탐 5%. 내가 그거 쓰려 했는데 서울과기대. 이 근처에 있으니까. 과탐 7%. 그럼 이건 몇 점? 원점수로 10점을 더 맞아야 되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학생들이 이걸 바뀌는 걸 알고 바꿔야 된다고요. 그냥 공부하기 저쪽이 편할 것 같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란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예, 제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애랑 싸워요. 그러니까 윈터를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좋은 거 많죠. 딴 데 설명회 많이 다니셨죠. 보다 좋지 않아요? 저 일주일 동안 이거 만드는 거 딴 일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세요. 무전공 입시라는 게 무전공 계열 제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 정부의 역점이라서 무전공 계열. 뭐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고등학생 애들이 앞으로의 전공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알고 고1 때부터 학종을 이렇게 준비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공으로 대학에서 뽑아라. 그래서 대학에서 1년 다녀보면서 자기 전공 찾아가지고 2학년 때 취지는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얘기는 학종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애들이 학종에 쓸 게 없잖아요. 얘가 이 전공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은 주로 숫자 보는 전형, 교과하고 뭐 정시에 집중돼 있다. 이해되세요? 교과가 정시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전공 계열 통합성함에서 이거 나중에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보세요. 원서 쓸 때 얘는 대학마다 어떤 대학들, 이 대학들은 고려대 학부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려대에 있는 의대와 사범대를 제한 모든 과를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그런데 계열별 무전공이 있어요. 계열별 무전공. 자, 건국대 무전공 되게 많죠.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다 모든 대학이 아니라 문과대학은 문과대학에 있는 계열에서만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바꿀 수 있다. 이과대학은 이과대학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를 자유전공 난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라고 들어왔는데 왜 자유전공학부인데 왜 저쪽 제가 막 그 상경대 수업을 못 듣게 하지?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다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 자유전공이니까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의대 지원 얘기할까요 말까요? 의대 지원 관심 있으세요? 아, 관심 있으시는구나. 자, 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관심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의대 정원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얘기예요. 올해 얘기. 내년 여러분들 아이들이 갈 때는 바뀔 거예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 성균관대 있잖아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뭐였어요?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학과 모집 제가 몇 명 했어요? 이게 수시 모집인데 학과 모집 614명. 지금 아직 정신 안 나왔으니까 수시만 모집했잖아요. 작년에 학과 모집 614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이랬어요. 모집 인원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지원자가 2배로. 경쟁률이 그대로. 이해되세요? 모집 인원이 몇 배로? 4배, 4.5배로. 경쟁률이 지원자는 몇 배로? 18배로. 경쟁률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작년에 없는 애들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나서 작년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의대 갈 애들이 이만큼 늘어났다. 작년에 0.51 전국 석재 0.51%인가 갔을 텐데 이제 0.76%까지 1.5배 가게 됐다. 가 의미가 있지만 작년에는 고대에 가려면 2.37%인데 올해는 2.65%도 갈 수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위가 쭉쭉 올라가니까.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우리 아이가 의대 갈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기 있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작년에는 중대를 못 갈 아이가 올해는 중대를 갈 수 있으니까. 의대 논술은 역시 핵심은 이거예요.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 돼요. 3기합4. 3기합4를 통과해야 되는데 3기합4가 어느 정도냐면은 3기합4가 보통 의대 지금 논술에 최저가 있거든요. 지방 의대. 서울 지역 의대는 이쪽에 있고요. 고대 의대 같은 거 4개 등급합 5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수능 체제다. 그러니까 의대 갈 애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자, 의대 전형에서 수시 최저 이제 미적용한 건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학종이죠. 의대는 교과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학종이고요.
자, 그래서 입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지냈는데 원래 우리가 2시간 예정했는데 2시간 한 20분 해도 다 앉아 계실 거죠? 그 약속하셔야 저 이 얘기 할 거예요. 약속하시면은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 5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10분 썼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5분을 더 써야 돼서. 그런데 전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경쟁률이 높은 게 가기 유리해요? 경쟁률 낮은 게 유리해요? 네? 낮은 게 유리하잖아요. 제가 최근 3년치 경쟁률 다 뽑아봤어요. 어때요? 서울 지역 상위 15개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이 올해 20.36대 1이었어요. 교과가 9대 1, 학종이 15대 1, 논술이 63대 1이에요. 아까 제가 논술이 제일 힘들다고 했던 이유 있죠? 이러니까. 근데 정시는 어때요? 경쟁률이? 5대 1이잖아요. 다군에 중앙대 높죠? 왜? 아까 제가 중앙대 어디 있다? 다군에 있다. 건대도 다군에 있다. 그래서 특별히 높은 거예요. 나머지 관하군 대학들은 다 앞에 있어요. 평균 경쟁률 5대 1. 자, 5대 1이 쉬워요? 20대 1이 쉬워요? 네? 5대 1이 쉽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수능 공부 시켜야죠. 애들 대학을 쉽게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렵게 보내고 싶으세요? 좁은 문으로 보내고 싶으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대부분 안 해요. 다른 데 설명회 가보시면.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막 보고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으시죠? 그냥 고등학생은 뭘로 해야 돼? 우리 애들은 내신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얘는 원서 3개만 쓰고 수시는 원서를 6개였으니까 당연히 얘가 경쟁이 낮겠죠. 맞아요. 그럼 학종은 어떻게 설명하고 논술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봤자 2배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수험생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좀 한다는 애들, 안 한다는 애들, 안 한다는 애들 시험 끝나면 이렇게 툭 나가죠. 그리고 쭉 연결되죠. 처음에는 좀 의지를 갖고 비슷하게 가다가. 이해되시죠 이거? 굳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학원에 600명의 재수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600명의 재수하는 애들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저희는 매주 이런 걸 만들어요. 매주 만들어서 매주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요. 부모님들도 자녀분을 우리한테 보내시면 매주 이런 걸 받아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각 과목별로 수업을 몇 시간 들었고 자습을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쪽지 시험 봤더니 통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매주 학생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강부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재수학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강부에서 재수생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건물에. 어마어마하죠. 일주일에 72시간씩 공부한대요.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공부한대요. 우리 애들 그래요. 수업 이만큼 늦는데요. 우리 수업을 억지로 강제로 많이 듣게 하지 않아요. 자습 40시간씩 한대 일주일에.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를 한 달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를 한 달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죠? 그럼 윈터를 보내세요. 시켜드릴게요. 윈터의 가장 큰 장점 말씀드릴까요? 애들이 윈터를 한 달 딱 하잖아요.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윈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윈터를 딱 한 달 해보면 애들이 절대 재수하지 말아야지. 한 달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10달 한다고? 근데 10달 하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바뀌긴 해요 사실. 저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다 재수시켰어요. 걔네들은 아빠가 재수가 원장이다 보니까 재수가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수는 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 둘 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석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자, 성공한 학습을 위한 조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 얘기 할까요 말까요? 이건 학생들한테 할까요? 부모님들 할 필요 없을까? 해주세요. 그러면 2시간 반에 하는데 설명회를 다 들으실 거죠?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가시면 반칙이에요. 자, 일단 공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재수가 좀 좋은 원장이어서 제가 있는 청소학원이 지점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있던 학원에서 수능 만점자 3번이 나왔어요. 올해도 이제 지금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3번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 남는 애가 어떤 애였냐면은 지금 고3 때 연대 글경을 합격을 했는데 연대 성균관대 글경을 합격을 했는데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는데 그냥 등록 안 하고 와서 공부 다시 하네요. 재수 성적이 안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가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방송을 라디오를 듣는데 문득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디언 속담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속담을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수능 때까지 그럼 250일이 남았으니까 하루에 40번씩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걔가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하루에 20번씩 집에서 학원 버스 셔틀 타러 나올 때 아침에 셔틀 타러 나올 때까지 20번 골목길에서 그 다음에 셔틀에 내려서 집에 갈 때 또 20번씩 매일 했다는 얘기예요. 걔는 그의 수능 만점 갖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10,000번을 얘기하면 간절한 아이가 재수하는 게 아니라 술 처먹지 않았겠죠. 재수하는 게 딴짓하지 않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온 그 다음 해에 들어온 저희 재원생 아이는 자기는 10,000번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자기 소원을 어디다 붙여놨냐면은 우리 사물함 있어요. 라이브러리 보면 사물함 문 바깥에 붙여놓으면 창피하잖아요. 딴 애들 보니까 안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그게 보이게. 걔의 소원은 서울대 의예과였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거기 갔고요. 그런 것들이 목표가 일단 간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집중력 있는 학습.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학원 윈터 보내면 윈터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가 될 거예요. 11시부터 왔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너는 왜 학원에서 공부하지 못해 집에 와서 하는 거를 보면 학원에서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완과 수축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되죠. 학원 와서 이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학원은 뭐 하는 공간? 긴장하는 공간. 그럼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되죠. 학원 일단 보내시면 믿으세요. 학원은 끝없이 애들 긴장시키고 공부를 시킬 거예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만 하다 가요. 그런 애한테 집에 와서 공부 또 가라면 애가 미치죠. 애를 우울증 걸리게 안 하시려면 집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시킬 거예요. 저희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재수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죠? 휴대폰. 요즘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새 휴대폰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자꾸 휴대폰을 봐요. 예전에 저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전화기가 없었던 그런 집에 살았는데 10살 때 우리 집에 전화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휴대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전 삐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지? 막 그랬는데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제가 못 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수능 날 10시간 시험 보는데 수능 날 10시간 동안에 전자기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자기기를 안 쓰던 진짜 평소에 전자기기를 내 목숨처럼 여기던 애가 10시간 동안 전자기기가 내 몸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1년 내내 재수학원들은 전자기기를 휴대폰을 치워놓는 거예요. 학원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몸에 익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정말로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본인한테 안 맞는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애한테 미적을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이들마다 수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과목마다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할 수 있잖아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같은 수학이라도 내가 수열 파트는 잘하는데 지수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진도별로 잘하고 못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져요. 왜? 나한테 안 맞는 수업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따 설명할 테니까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 꼭 들으고 싶은 얘기. 아까 뭐랬죠? 좁은 길로 지름길에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름길이 뭐예요? 지름길은 일반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지름길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만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름길이 우리 아이한테만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시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논술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까요? 논술 경쟁을 보셨잖아요. 60몇 대 1이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가장 넓은 길은 가장 경쟁률이 낮은 길이에요. 가장 경쟁률이 낮은 길은 뭐예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공부. 왜? 내가 학생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수시 설명회, 정시 설명회, 뭐 6월 목표 설명 이런 걸 계속 할 겁니다. 그때마다 입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크게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끝맺음 좀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2부 순서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윈터스쿨 프로그램일 거예요. 저희 학원 윈터스쿨을 안 보내시고 딴 데를 보내신다. 진짜 억만 배 손해 보신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꼭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여나 오늘 설명회 같은 거 들으시고 입시에 관련 얘기를 개별적으로라도 좀 알고 싶다. 나랑 친한 우리 학교 몇 분의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동네 몇 명의 학부모님들 같이 얘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하고는 신청을 하세요. 저희 상담실로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부원장님이 좀 있다가 저희 부원장님 습관이 자기 핸드폰 공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이 핸드폰을 알려주실 테니까 거기다가 우리 학교 한 3~4명이 같이 원장님하고 입시 관련돼서 이런 주제로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많이 하니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